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 최종 검사원이 제트기류에 의해 말 그대로 날아가 버린 모습을 보세요. 중요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륙이 아니라 착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군용기나 헬리콥터의 착륙 시의 장렬한 사고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꼬리가 잘린 도마뱀. 항모에 착륙한다는 건 늘 위험과 이웃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투 중이고 조종사가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의 자료에 따르면 1944년 3월 30일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함상 전투기인 F6F-3을 조종하던 로버트 블랙주니는 최적 궤도에서 벗어나며 오른쪽 날개가 이문 고사포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기체 뒷부분은 말 그대로 찢어졌고 조종사가 타고 있던 콕핏은 갑판 위에서 회전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도마뱀처럼 살아남기 위해 불필요한 꼬리를 잘라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무척 강하긴 했지만 조종사는 살아남아 자력으로 콕핏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불꽃. 이번에는 특수효과가 들어간 평범한 비상 착륙을 보실 차례입니다. 맥도넬 더글러스 F-15E 이글은 서포크에 있는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어레스팅 훅을 이용해 착륙하려 합니다. 몸통 아래에 후크가 있는 것 알아차리셨나요? 비행기가 이 후크를 활주로를 가로지르도록 쳐진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면 제동거리를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려한 불꽃이 가득 쏟아지며 한 다발의 선양 불꽃에 한꺼번에 불을 붙인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안 심슨 씨는 비행기를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2023년 5월 레이쿠니스 비행장에 갔는데 그때 그가 주목한 것도 바로 불꽃이었습니다. 이안 씨는 그 불꽃을 보자마자 급히 군 관계자에게 가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전투기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엔진 중 하나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조종사 그랜트 톰슨은 곧 기지로 돌아왔고 관찰력이 뛰어났던 이안 씨의 경고에 감사하며 답례로 자신의 와펜을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강착 장치 없이. 초기 항모에는 갑판을 가로질러 쳐진 로프와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하여 비행기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복엽기가 갑판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데요. 로프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커티스 BF-2C 고스호크 강착 장치가 말 그대로 밧줄에 찢겨져 나갔습니다. 수직 착륙.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2의 수직 착륙은 언제 봐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5일 텍사스주 포트워스 군사기지에서 열린 착륙은 조종사의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것입니다. 검수시험 도중 전투기는 공처럼 튕긴 후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져 강착장치의 앞쪽 지주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후 기체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했고 조종사는 사출좌석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해서 증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나사에 의한 계획적인 사고. 이번에는 일부러 착륙 사고를 일으키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그곳은 버지니아주 햄프턴에 있는 나사 소속 착륙 및 충돌 연구센터인데요. 이 센터는 원래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훈련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직원들은 달 탐사 이후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2013년 연구자들은 새로운 안전벨트를 테스트하거나 구조의 강도를 조사하기 위해 군용 헬리콥터의 몸통을 약 9m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충돌 시험에서는 13구의 마네킹이 안에 놓여 있었고요.
그 모습을 40대의 카메라가 체크했습니다. 퍽! 하지만 더 드라마틱한 건 민간기 세스나 172가 30m 높이에서 떨어지며 계획적인 착륙 사고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착수한 모습은 어떤가요? 이 안에 타보고 싶으신가요? 더블 트러블. 1963년 5월 16일 항공기인 더글러스 A3 스카이워리어가 착륙하려고 했지만 항공모함인 코랄시의 갑판과 접촉해 강착장치인 앞쪽 지주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조종사는 이륙해서 두 번째 비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비행기가 갑판에서 떨어진 순간 그 뒤에서 바퀴가 바닷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종사인 아리 모리스 중령은 냉정하게 두 번째 착륙에 임합니다. 물론 앞바퀴는 없습니다. 이때 갑판에는 나일론 바리케이트가 쳐지며 긴급 사태가 발생한 기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고요. 화재도 없고 사상자도 없었답니다. 가로등은 왜 쓰러졌을까? 헬리콥터는 어디에나 착륙할 수 있는 훌륭한 운송수단입니다. 비록 동네 거리일지라도 말이죠. 그런 일이 2021년 7월 15일 부쿠레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6대의 블랙호크가 루마니아 공군의 날을 위해 전시 비행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비행 중 헬리콥터 한 대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그 기체가 도로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시작했고 이후 환상 교차점에 완전히 착지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조종사나 운전 중이던 현지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 착륙이 되는 모습은 많이 촬영되었는데요. 가로등 2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 두 가로등은 쓰러졌는데 다른 가로등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가짜 사고. 항공기가 항모에 착륙하는 모습은 모두 녹화되긴 하지만 결코 모든 사고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인터넷에 유출시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 2022년 1월 24일 전투기 F-35C 라이트닝2가 항공모함 칼빈슨에 착륙했을 때 일어난 사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조종사는 지금까지 비행 경험 중 처음으로 시에라 호텔 또는 시트앗이라고 불리는 비행 방법을 해보려고 했지만 조종이 잘 되지 않았고 자동 조종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착 장치는 고장났고 고가의 비행기는 바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 원인이었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갑판 밖으로 굴러떨어진 기체도 수거에 수리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웹사이트가 가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전투기 F-35의 세계 최초 여성 조종사가 첫 비행에서 추락했다는 기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쯤에는 크리스틴 메이 중령이 퇴역한 지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녀가 F-35C 콕핏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해군이 아니라 육군 조종사였습니다. 이 가짜 기사를 보셨다면 믿지 마세요.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 2009년 5월 14일 두 대의 공격기 할리아 GR-9가 전투 임무를 마치고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기지로 귀환하던 중 지상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뻔한 다른 비행기는 플레어를 방출하고 먼저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그 후 영국 공군 조종사 마틴 파트도 착륙하려고 했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짧았던 탓에 평소보다 2km 높은 위치에서 최종 강하게 되었는데요. 마틴은 착륙 직전 가속해서 두 바퀴째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꼬리 날개가 땅에 걸려 기체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동체로 활주하던 공격기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아직 탄약이나 외장 연료 탱크가 장착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틴은 가능한 한 오래 콕핏에 머물며 활주로에서 멈춘 비행기에서 기체를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콕핏에 도달했고 사출 자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틴은 상공으로 뛰쳐나갔고 그 후 낙하산으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낙하산은 지상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자석은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라는 유명한 올림픽 원칙에 따라 작동했고 조종사는 그 정도의 경착륙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콕핏으로 돌아와 현재는 영국 공군의 아크로바트 팀 레드 에로우즈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새롭고 놀라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